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졌나? 속상한 적 있으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부 나이를 정말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에요. 놓치면 후회하는 고급진 피부를 만드는 진짜 비밀 습관까지 확실하게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제가 피부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칙칙한 피부톤, 또 하나는 울퉁불퉁한 피부 결입니다. 다들 화장하면 가려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노 메이크업 상태에서도 피부가 빛나야 진짜로 고급진 피부인 거 아시죠? 화장하지 않아도 빛나는 피부가 진짜 고급진 피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들 실물 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단순히 비싼 화장품을 써서일까요? 아니면 매일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부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는 피부색은 단순히 하나의 색이 아니에요. 여러 색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피부톤을 결정짓는 주요 색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멜라닌에 의한 갈색, 혈관에 의한 붉은색, 그리고 카로티노이드에 의한 노란색이죠. 이 3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우리 피부톤이 결정되는 겁니다. 피부톤을 칙칙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3가지 색소 때문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먼저 갈색, 멜라닌부터 얘기해 볼게요. 멜라닌은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되면 기미나 잡티, 전체적인 칙칙함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멜라닌 생성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자외선은 맑은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는 구름을 뚫고 우리 피부에 도달합니다. 심지어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365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선크림만 바르는 게 아니라 항산화 식단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피부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토마토를 하루에 200g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이 40%나 적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다크 초콜릿을 하루에 20g씩 먹은 사람들이 12주 후 피부의 자외선 저항력이 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적당히 드셔야겠죠? 다음은 붉은색이에요. 피부가 붉어 보이는 건 주로 2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하나는 미세혈관의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 장벽의 손상입니다. 특히 클렌징이 너무 강하면 혈관이 쉽게 붉어지고 장벽 손상도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의 2024년 연구를 보면 과도한 클렌징이 피부 장벽의 세라마이드를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혈관이 쉽게 확장되어 붉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저자극 클렌징을 사용하고 보습에 집중해야 해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를 씻어내버립니다. 둘째, 타올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셋째,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부 수분이 급격히 증발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실내 습도가 피부 붉음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장벽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혈관 확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노란색입니다.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몸에 좋은 당근, 호박, 고구마도 지나치면 얼굴이 노래질 수 있습니다. 이걸 카로티노이드 혈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을 하루 30mg 이상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하루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게 단순히 카로티노이드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당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속에서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AGS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피부에 쌓이면 노랗고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 피부과학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혈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피부의 AGS 수치가 높고 피부가 더 노랗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정제된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고혈당 지수 음식을 줄이는 것도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색소를 동시에 관리하면 피부가 훨씬 밝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부가 고급스럽다는 건 단순히 톤만 좋아서는 부족해요. 결과, 굴곡, 광택 이 세 가지가 완벽해야 합니다. 먼저 피부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넓은 모공과 잔주름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이건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고 선별적인 피지 억제로 개선 가능해요. 미국 FDA에서도 승인한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각질 탈락을 정상화시켜서 피부 결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0.025% 정도의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농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해요.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 있어요.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모공을 축소시키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호주 시드니 대학 피부과학 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 5% 나이아신아마이드를 12주간 사용한 그룹이 모공 크기가 평균 24%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부 굴곡입니다. 비립종이나 돌출된 피지 같은 것들이 피부를 울퉁불퉁하게 만들죠. 이런 건 AHA나 BHA 성분으로 각질을 정돈하면 많이 개선됩니다. AHA는 글리콜산이나 락틱산 같은 수용성 산이고 BHA는 살리실산 같은 지용성 산이에요. 영국 피부과학 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AHA와 BHA를 6개월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피부 굴곡이 평균 3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BHA는 모공 속까지 침투해서 피지를 녹여내는 효과가 있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AHA와 BHA를 처음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부터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 다음 날은 반드시 진정과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과의 피지 파괴술도 효과적이에요. 이건 미세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시술인데 한 번 받으면 효과가 꽤 오래 지속됩니다. 최근에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도 개발되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지선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피부 광택이에요. 요철을 최소화하고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롤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광택이 올라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라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최근 주목받는 성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의 50%를 차지하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피부과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세라마이드를 8주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피부 광택도가 평균 42% 향상되었다고 해요. CF 모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법 하나 공개할까요? 바로 메이크업 전에 미세오일 미스트로 피부 요철을 매끈하게 채워 빛이 정반사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자연스럽게 빛나 보여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바 오일이나 스쿠알란 같은 가벼운 오일을 미스트병에 넣고 증류수와 1:9 비율로 섞어주세요. 여기에 비타민 E 오일을 몇 방울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메이크업 전에 이 미스트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자연스러운 광택이 생깁니다. 결, 굴곡, 광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진정한 고급진 피부가 완성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하루 루틴을 완벽하게 설계해 볼게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을 추천해요. 사실 밤새 특별히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물 세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지키면서도 노폐물은 제거할 수 있거든요. 아침 세안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노폐물 제거가 어렵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세안 후에는 멀티 보습제를 얇게 여러 번 발라 흡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되고 끈적거리기만 하거든요. 토너, 에센스, 로션 순으로 가볍게 레이어링하면서 각각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토너 바를 때 꿀팁이 있어요. 손바닥에 덜어서 바르는 것보다 화장솜을 이용하면 더 고르게 흡수됩니다. 화장솜에 토너를 충분히 적신 다음 피부결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듯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각질 정리도 되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선크림은 3핑거 법칙을 기억하세요. 손가락 2마디는 얼굴에, 1마디는 목과 귀, 손 등에 발라야 충분한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양이니까 꼭 지켜주세요. 선크림 바르는 순서도 있어요. 먼저 이마, 코, 양볼, 턱에 점을 찍듯이 올려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목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발라야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얼굴 근육 운동입니다. 아침에 세 가지만 해도 피부 탄력이 확실히 달라져요. 첫 번째, 광대 근육 올리기.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서 10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이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눈 부릅뜨기.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10초간 유지, 역시 5회 반복이에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이마를 살짝 고정하고 하면 좋아요. 세 번째, 인중 짧게 만들기. 윗입술을 아래로 당기듯이 힘을 줘서 10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이런 얼굴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일본 오사카 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얼굴 근육 운동을 8주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도가 평균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있다면 림프 마사지도 추천해요. 귀 뒤에서 시작해서 목 옆을 따라 쇄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얼굴 부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제 저녁 루틴으로 넘어갈게요. 저녁에는 클렌징이 정말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을 했다면 클렌징 오일로 먼저 메이크업을 녹여낸 후 약알칼리성 폼으로 마무리하세요. 메이크업을 안 했다면 약알칼리성 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클렌징 오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마른 손과 마른 얼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유화가 일어나서 메이크업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충분한 양을 덜어서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유화시켜주세요. 하얗게 변하면 충분히 헹궈내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세안 직후 욕실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손실을 7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실에 토너를 항상 준비해 두고 있답니다. 저녁에는 항산화 식단도 중요해요.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밤새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글루타치온 필름을 입천장에 붙여서 천천히 흡수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방법인데 경구 섭취보다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스킨케어 루틴도 중요해요. 저녁에는 아침보다 조금 더 영양감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나이트 크림이나 슬리핑 마스크를 활용하면 밤새 피부가 집중적으로 재생됩니다. 특히 레티놀이나 펩타이드 같은 안티에이징 성분은 밤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최소 7시간 숙면은 필수예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스탠퍼드 대학 수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피부 노화가 30% 빨리 진행된다고 해요. 숙면을 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밤새 수분을 잃게 되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루틴을 꾸준히만 지켜도 피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핵심만 짧게 정리할게요. 피부톤 관리는 갈색, 붉은색, 노란색 색소를 동시에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 식단으로 멜라닌을 조절하고 저자극 클렌징과 보습으로 붉은색을 완화하며 카로티노이드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노란색을 관리하는 거죠. 피부결, 굴곡, 광 관리는 피지 관리와 수분 코팅이 필수입니다. 레티놀과 AHA, BHA로 피부결을 개선하고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롤로 광택을 만들어주세요. 매일의 피부 루틴은 자외선 차단, 저자극 클렌징, 꼼꼼한 보습, 얼굴 근육 운동, 항산화 식단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피부 관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피부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 주기가 28일이고 진피층까지 변화가 일어나려면 3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피부 관리의 일부예요. 피부 관리의 비결은 결국 꾸준함과 정확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특별한 피부 관리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릴 맞춤 솔루션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청춘다방은 다음 영상에서 더 빛나는 피부로 만나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주세요.